십상하기 1번은 문학을 통한 아이들의 공감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로 좀 나와 있지. 첫 번째 보면 improvement,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have been found,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서? 아이들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근데 이것은 following an intervention이라는 어떤 개입, 나중에, 그러니까 이 follow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면은 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앞에 나와 있는 공감이라는 거야. 개입을 따라가는 empathy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follow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따라가는 거니까 나중에 오는 거지. 그러면 개입, 나중에 나타나는 empathy. 달리 말하자면 요 의미는 after 정도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뒤에 거를 따라갔으니까 뒤에가 일어나고 나서 앞에 게 일어났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following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도 이걸 좀 보기도 해. 그래서 뭐뭐 다음에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봐도 되는 거야. 단어. 이게 전치사로서 쓰일 수 있거든. 뭐뭐에 이어서 뭐뭐에 뒤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 개념으로 보는 게 좋겠다. following이라고 하는 부분. 개입 이후에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입인가 라고 하는 걸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지. 개입은 설계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이해, 뭘 통해? 문학을 통해서. 다시 가면 문학을 통해 공감과 또 공감 능력, 사회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계된 개입 이후에 아이들의 공감 능력에서 향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거지. 문법적으로 조금 보면 여기에 비동사 pp라고 하는 걸 봤을 때에는 find라는 단어에서 목적어가 지금 없다면 수동이고, 근데 굳이 왜 완료를 썼나 라고 보면 보통 이제 연구 같은 거를 봤을 때 어떤 연구를 쭉 해오다가 완료는 원래 이런 거잖아. 기준 시간을 놓고 그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이게 완료형이거든. 그럼 연구라고 하는 걸 쭉 해봤더니만 이런 게 있네. 결과가 나왔어. 요럴 때 보통 완료형을 많이 써. 현재를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 근데 얘는 수동의 구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전치사 개념으로 보자라고 했었지. 단어 자체가 있는 걸 봐야 돼. design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intervention이라는 걸 꾸며주는데, 얘는 타동사,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 뭐뭐 하기 위해서 투동사원이요. 그렇게 돼 있네.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과 사회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를 증가시킨다는 건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사회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국제, 정치, 사회, 그게 아니라 social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여럿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social이란 말을 써준 거야. 이 사람들은 used, 사용했습니다. what they called, 그들이 부른 것, 뭐라고? 관계 지향적인 독서 교육, 관계적으로 방향을 잡혀진, 방향이 세워진 그러한 독서 교육이다라는 걸로 하나 묶어서 관계지향적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들이 부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A, B의 구조를 쓰지. 그런데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지?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됐고, 선행사 없으면 왔어야겠지. 이유는 to promote, 촉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grade니까 2, 3학년 학생들의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능력? 좀 길게 나왔어요, 지문들이. infer, 추론하고, imagine,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뭐를? 생각과 그리고 느낌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감정, 느낌들을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2, 3학년 아이들의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계지향적인 독서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라는 것. 자, 각각의 쓰여진 것들은 체크가 됐고,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 때문에 투동사원형. ability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투동사원형이 꾸며준다.
이 아이들은 앞에 콤마, 뒤에 콤마, 부연 설명이네. were chosen, 선택됐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were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거든. difficulties, 어려움을 어디에서? social relationships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이 아이들이 주어, 동사, 제공을 받았어. 책을 제공받은 거야.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봤더니만 묘사하고 있는 책이야. 어른들과 성인들과 아이들을. 그런데 또 이 성인들과 아이들을 또 설명하고 있지. Who were working through social emotional problems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적, 사회 감정적인 어떤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성인들과 아이들을 묘사하는 책을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라는 걸로. provide라는 단어는 provide A with B라고 하는 구조로 많이 쓰이지. 그래서 A라고 하는 목적어가 쓰여야 되는데 지금 없어? 그러면 수동이 됐고, 그럼 제공받는 것. 책을 뒤에서 꾸며주는데 depict라는 단어가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걸로 타동사야. 목적어 있으면 ing. 그리고 뒤쪽을 보면 여기서 working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다라기보다는 work가 일을 하는 건 맞지. 근데 노력하다 정도, 뭔가 힘들여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work란 말을 써. 그러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사회적,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야. 사회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 아이들, 또는 이런 사회 감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성인들과 아이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설지에서는 약간 의역을 좀 해줬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이라고 한 건데 work through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자체가 뭔가를 겪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의역이 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 계속 좀 가볼게. Teachers, 교사들은 engage는 참여시키다 정도로 보면 된다. 아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어디에? 토론에. 근데 이 토론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사고, 느낌, 그리고 의도, 감정. 이 책에 나온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느낌, 의도, 감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토의 또는 논의 또는 뭐 어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토론이 되겠네. 토론에 아이들을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related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관련된 이라는 걸로 쓰이고 relating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얘는 about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따지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 related to라고 하는 걸로 좀 쓰고 단순히 뭐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할 때는 relating to라고 하는 걸 쓰거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책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논의를 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것에 관한 논의를 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야. 그래서 원어민들이 쓰는 사이트를 쭉 훑어봤는데 그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이 어감상의 차이를 자신이 느끼는 대로 좀 얘기를 하는 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짓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 우선은 related to에서 relate라는 단어가 좀 문법적으로 조금 더 깊게 가면 관계를 맺다라는 거든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여기 분사 형태의 과거분사를 쓰고 뒤로 연결됐고 이거는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요 지문에서 이 사람이 언급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도 쓰더라고. 글쓴이가 어떤 의도로 썼냐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related to가 이 사람이 의도한 뒤에 거랑 연관되어 있는 논의를 했다라는 걸로. The teacher, 교사는 expressed, 표현했습니다. 공감을 표현했어. 뭐에 대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modeled her thinking. 원래 모델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model이라는 단어가 모형을 보여주다라는 거야. 모형을 만들다, 보여주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이 캐릭터에 대한 공감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했고 그러면 공감을 표현할 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한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교실 수업 안에서 한 거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으로 의역이 좀 됐어. 뭐에 대한 how she inferred the character's feelings라고 하는 등장 인물들의
감정을 그 교사가 어떻게 추론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 infer이라고 하는 거는 추론하다라는 걸로 이제 의미적으로 좀 본 거고, how라고 하는 거, about이 있으니까 뭐 which 같은 거 쓰면 어떨까? 안 돼.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의문사야. 의문사 주어 동사로 썼고, 뒷내용을 봤을 때에는 방법적인 것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알맞지. 그래서 이건 의미적으로 how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야. 아이들은 were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해달라고? 똑같은 것을 하라고. 여기에 ask라는 단어 목적 없으니까 수동 들어가고, 원래 ask라는 단어가 목적어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지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썼습니다. 독자의 반응을 썼습니다. 그 책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자신들도 어떤 독자로서의 반응이 있겠지. 그걸 직접 써본 거야. After 8 weeks. 그럼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자신의 어떤 모형을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책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글로 직접 써봤다라는 것이 되겠지. 8주 후에 이 개입이 일어나고 8주 후에 일부러 교사가 개입을 한 거지. 개입이 일어나고 8주 후에 아이들은 displayed,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한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객관적인 이 공감의 척도에 있어서,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측정치,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공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향상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4강의 1번 내용이었던 것. 15강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쓰지 않았어. 지문이 그렇게 좋은 지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 중에서는 뭐 별로. factor, 어떤 요인이 있는데, influences,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문화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이 지문에 있어서 중심 내용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사회적인 인식, 여러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 즉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think,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라고 했는데 말이 되게 좀 어렵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social world라고 하는 것을 뭐 특별하게 어렵게 볼 필요 없다. 그냥 사회 세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계,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뭐 당연한 얘기지 뭐. In one study. 그래서 한 연구에서, 그럼 연구는 이걸 보여주겠지.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연구자들이 요청을 했어. ask, 목적어 투동사 원형이야. American Americans, 그러니까 American Americans, Mexican Americans,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니 여기다 그냥 봐도 상관없겠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이고 여기는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되겠지. 이 둘 모두에게 to read, 읽어달라고 요청했어. 뭐를? A series of sentences, 일련의 문장들을. 이 문장들은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었네. 어떤 사람의 행동을.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분사를 쓸 거고,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로. 그리고 나서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겠지. 여기에 describing하고 judging이라고 하는 ing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문장을 읽고 to read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뭐를, 뭐뭐인지 아닌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whether이라고 하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을 썼어. 이 사람이 had a given trait라고 하는 주어진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진 기질이다 라고 하는 건 타고난 기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질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 착하냐, 나쁘냐, 뭐 이런 걸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 자, 여기 read라고 하는 원형이고 여기는 과거형으로 read가 된 거다. 과거형으로 read가 된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 단어가 뒤에 나온 요 큰 따옴표를 목적으로 좀 가지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얘가 읽다도 있지만 쓰여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있다. 읽다도 있지만 뭐뭐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해도 되대. 주어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겠지. 사람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생명체가 되면 읽는다라고 할 거고 무생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쓰여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의 문장은 뒤에 큰 따옴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과거야. 지금 S 아니고 전체적인 과거 시간이니까 실험을 한 거.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when he was 12라고 하는 그가 12살 때 미적분학 시험을 처음 보았습니다. 12살에 미적분학을 본 거는 대단한 거 아니야? 이 애는. 그래서 이때 지금 이 문장에 대한 반응, 미국 사람들하고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 그 반응을 보면 the trait, 기질, 그들이 반응한 기질은 smart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smart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표가 있어서 거기다 체크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했던 특성, 이 아이에 대한 특성은 똑똑한이라는 거였고 또 다른 문장은 또 이렇게 쓰여 있었네. She left a 25% tip. 25%의 팁을 남겨두었습니다. 웨이트레스를 위해서, 종업원을 위해서. 그러면 이건 뭐 돈 많이 쓴 거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건가 보네. 그리고 이 trait, 기질 또는 특성, 그들이 반응한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것은 둘 다야 지금. 둘 다인 거야. 그들이 반응한 특성은 generous, 관대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건 실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차이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둘 사이의 차이를 놓고 이게 뭐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지금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과 아마 그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았어. 이 뭔가 좀 안 맞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차이점이 나온다. as predicted, 예상된 것처럼 as 뭐뭐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예상된 것처럼 as expected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상된 것처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상된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해석은 뭐 예상했던 것처럼이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상된 거니까. 미국 사람들은 made a trait judgment, make judgment가 판단하다야. 기질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빠르게, 뭐보다도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도 made라고 하는 동사를 받아간 대동사의 표현이지. 대동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를 대신 받는 거고 비동사는 비동사가 대신 받고 그리고 일반 동사로 쓰여 있는 것은 얘는 do로 대신 받지. 그래서 made라고 하는 일반 동사 과거 시간 맞춰서 did로 받았어.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네. 둘이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던 거야.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기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속도가 달랐던 거야. 그럼 이 속도는 왜 다를까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설명한다. 이것은 반영해 줍니다. 미국 사람들의 강한 어떤 경향, 뭐 하려는 경향, 강조하려는 경향, 어떤 것을, 역할을, 누구의 역할, 기질의 역할, 어디에서 행동을 이끌어가는, 행동을 야기시키는 것에 있어서 기질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그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특성, 이것이 이 행동을 만들어 간다, 이끌어 간다, 야기시킨다라고 보는 거고 또한 뒤에 또 어떤 경향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those from collectivistic cultures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collectivistic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집산적인이야. 말이 조금 어렵다.
집산적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향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거 우선 요거 해석하고 보자. 그러면 어떤 그 경향이냐면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take 목적어 into account는 고려하다야.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 상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려는 그 집산적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의 경향. 여기는 투동사 원형이 여기로 연결된다 보면 될 것 같아. tendency 투동사 원형. 뭐뭐 하려는 경향.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 경향?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는 여기가 이제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지.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왔어. 왜 속도가 다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이제 집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해설체에서는 그냥 집단적인이라고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collective하고 뒤에 단어가 이제 붙은 거야. 집단적이긴 한데 공산주의가 섞여 있어. 그걸 집산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좀 미리 설명할게. 생산수단에 대해서 생산수단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고 해서 뭐 농업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철도, 제조업, 공장 이러한 대단위의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생산수단을 얘는 국가가 소유하는 거야. 국가가 소유해서 통제를 하려고 해. 사실 이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좀 보는 것들이지.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는 개인에게 맡겨. 이게 합쳐져 있어. 이거를 집산적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핏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의 개념에서는 개인에게 좀 맡기는 완전한 개인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지 않는 이거를 집산적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를 행했지 개인적으로 12살 때 미적분학을 풀었고 테스트를 받고 개인적으로 웨이트리스에게 종업원에게 25%의 팁을 주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똑똑해. 이 사람 관대해 라고 하면서 사람의 성격이 어떤 행동을 결정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사람의 행동이 기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기질이 행동을 야기시키는 거니까 이런 행동한 거야? 이런 기질이 있네. 바로 볼 수 있는데 집산적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에 관련된 어떤 국가나 집단이 어떤 주변의 환경이 상황이 우선시 되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25%의 팁을 줬을까? 관대하긴 하는데 어떤 환경 때문인가? 주변 환경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렸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 이 설명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선 요 정도로 체크하면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요런 단어들이 너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큰 틀이지. 15강의 3번은 내용이 좀 단순한 내용들이다. 포식과 기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 수단, 그것을 두 가지로 본 거야. 하나는 포식, 하나는 기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두 개는 같은 거고. 볼게. 사자와 뱀과 독수리들은 포식자들의 예가 됩니다. 즉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하는 생명체냐면 hunt, 사냥하고 eat, 먹는 거야. 다른 생명체들을 사냥하고 먹는 그런 생명체들이지. 포식자들. 그래서 뭐뭐한 것들은 have the best techniques,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에 대해서 식량을 얻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are the ones, 어떤 것들이냐면 가장 뭐뭐일 것 같은 것들입니다. to grow and reproduce라고 하는 건데 likely to 동사 원형이 뭐뭐일 것 같다잖아. 비동사가 있으면 이제 동사 자리는 비동사를 쓰겠지만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형용사를 쓰고 뒤로 연결시켰네. likely가 형용사야. 그래서 가장
성장하고 그리고 번식을 잘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likely to 동사 원형 하나의 어구야. 그리고 앞에 주어는 those이기 때문에 여기에 are이라는 걸로 연결시켰고 food 연결 아니야. 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줍니다. size 크기에 먹이의 개체수의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또 종의 다양성에 영향을 줍니다. 뒤에 어디 안에 있는 그 군집 안에 있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사람들로 보게 되면 공동체, 지역사회지. 그런데 이걸 사람만 보지 않고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걸 다 커뮤니티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 생명체, 자연계에 있는 우리가 뭐 곤충, 식물 이런 거에서는 동물 같은 것들을 군집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 군집. 우리가 군중이라는 거 있지. 집은 모인다 정도.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군집. 그래서 하나의 군집 안에 있는 그 종의 다양성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One reason, 하나의 이유, non-native species라고 하는 토종, 여기 native species가 토종이야. non이 붙었으니까 토종이 아닌 것들이 종종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부족 때문이야. 자연에 있는 어떤 포식자의 부족 때문이야. 자신들의 새로운 서식지에서 자연적인 어떤 포식자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이 왜 나왔나 보면 원래는 포식자가 있고 그 포식자가 자기보다 좀 못한 먹잇감들을 잡아서 먹겠지. 그래서 포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먹잇감에 있어서 하나의 군집 내에서 먹잇감의 개체수의 크기도 조정을 좀 할 수 있고 종의 다양성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자연계에 그 장소 그 지역에 토종이 아닌 종이 나타나게 되면 유입이 되게 되면 이때는 자연적인 천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뭔가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Purple loosestrife라고 하는 것이 여기 털 붙여 손이라고 하는 건데 털 붙여 손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막 뾰족뾰족뾰족 하는 요 식물 요걸 털 붙여 손이라고 한대. 부채처럼 생겼네. 다시 한번 들어가고 이것은 such a species 그러한 종입니다. 그러한 종, 즉 천적이 없는 토종이 아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 such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수식하고 so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일반적으로 써. such다. 그런 것인데 반면에 in its native habitat라고 하는 이 털 붙여선의 원래 그 토종 서식지 본래 서식지에서는 자신의 개체수가 유지돼 억제된 상태로 그래서 보통은 keep 목적어 in check 이렇게 쓰게 되면 A를 억제하다라는 의미야. A를 억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A가 체크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억제되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신의 개체수는 억제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뭐가 있겠어? predator가 있겠지. 그 predator를 써주면 되겠네. leaf eating beetle 나뭇잎을 먹는 딱정벌레라던가 root eating 뿌리를 먹는 바구미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억제가 돼. 그러니까 포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원래 서식지. 하지만 토착종이 아닌 이것이 새로운 어떤 지역에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이 포식이 발생할 수 없는 거고 parasitism이라고 하는 얘는 기생이야. 이제 요 기생이 나온다. 기생이라고 하는 거는 포식의 변형된 모습인 것입니다. 다양한 것, 변종이라고 보면 돼. 이것도 포식은 맞아. 잡아먹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변종이라는 건 뭘까 보면 이 parasite라고 하는 기생생물이 먹이를 먹긴 먹거든. 그런데 종종 그 약화시키기만 해. 뭐 하기보다는 그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게 있고 여기에 A라고 하는 기생생물이 딱 붙지. 그래서 여기 얘를 잡아먹는 거야. 조금 갉아먹지. 그런데 얘를 죽게 만들진 않아. 왜냐면 얘를 죽게 만들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잔인하지. 그래서 얘를 그냥 약화시키기만 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 A라고 하는 기생생물이 이 먹이를 먹는 거니까
포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잡아먹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변형된 모습이라고 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병렬 구조로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kills 뒤에 앞에 awakens 이렇게 병렬 구조로 쓴 거야. 두 번째로는 의미는 뭐뭐라기보다는 또는 뭐뭐 하기보다는 두 번째로는 전치사로 취급을 해서 뒤에 명사 ing를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killing이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문장에서는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거는 표현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딱 명확하게 병렬 구조인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쓴 거지만 문법적으로는 이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이네. So some parasites 몇몇 기생생물들 예를 들면은 밀녹병균이라고 하는 건데 러스가 녹이지 원래 녹 쓰는 거 그런 거 병균이니까 굳이 뭐 외울 단어는 없다. 밀녹병균과 같은 몇몇 그 기생생물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Very specific host requirements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숙주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숙주가 어떠할 때 이 기생생물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는 그런 숙주를 가진다. 이런 게 있고 또 뒤에 나와 있는 겨우살이와 같은 다른 또 기생생물들은 some parasites, others 이렇게 하는 거야. some others 다른 기생생물들은 다양한 종에 기생합니다. 이건 동사로 쓰였어. 기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로 보면 생존 전략이야. 어떻게 해서 생존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 전략에 포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이 포식에서 좀 변형된 것이 바로 기생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15강의 4번도 그냥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많이 어렵진 않고 내용만 보면 될 것 같아. The saying goes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따진다면 여기에 대절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the saying이 되는 거야. 같은 내용이야. 이러한 말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뭐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본다. The ruined city of Petra in Jordan.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폐허가 된 도시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폐허가 된 도시는 Rose Red City. 장밋빛의 빨간 도시이고 그리고 half as old as time itself. 시간 그 자체만큼 2분의 1 정도 오래됐다라고 합니다. 시간 그 자체만큼이나 반 정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그 길이의 반 정도의 길이만큼 오래되었다라고 합니다라는 건데 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망했거든. 근데 이 도시는 붉은색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레드 어디 나와요? 이따 봅시다. 붉은색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리고 여기는 우선 구조를 좀 보면 해석할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as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쓸 거야. 형용사나 부사 쓸 거고. 그러니까 뒤에 거만큼 뭐뭐. 그러니까 시간 그 자체만큼 오래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배수를 나타내는 말을 앞에다 써. 배수.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as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as는 똑같다라는 거거든. 시간 그 자체만큼 오래됐는데 그럼 그 오래된 게 몇 배나 더 오래됐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2배, 3배, 4배, 10배 또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2분의 1배. 그래서 시간의 2분의 1 정도만큼 시간 그 자체의 2분의 1 정도의 길이만큼이나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이 도시는 붉은색이었고 굉장히 오래됐다는 표현을. 그런데 이 말은 뭘 의미하게 될 것이냐면 It was built. 그 도시가 페트라라는 도시가 지어졌다.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써버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생겨나기도 전에 시간은 이미 존재했었을 거고 그러면은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오래됐다는 건 이 말이 좀 안 맞잖아. 지구가 있어야지 거기에다 도시를 지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야. So ignore it. 이 말은 그냥 무시하지 마. 무시하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여기 build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똑같이 form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도시가 붉은색의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만큼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뭐 이런 말이 있긴 하겠지만 이건 무시하고 하지만 페트라라는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건 맞아. between 뒤에 나와 있는 기원전 200년과 기원 후 400년 사이에 대략 이 시기 사이에 이 도시는 굉장히 붐비는 수도였어. 아랍 왕국의 수도였던 거야. 이 나마타니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아랍 왕국의 수도였거든. 히든부터 뒤에 나와 있는 클래프스까지가 분사구문 뒤에 it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hide 뭔가를 숨기다 목적 없는 걸로 숨겨진 away among red sandstone hills라고 하는 여기 나왔네 red 붉은 사암 언덕이야 모래 돌 언덕 붉은 사암 언덕들 사이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도시는 완벽한 사막의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hide라는 단어와 surround라는 단어가 둘 다 타동사, 목적어가 뒤로 바로 없기 때문에 수동 구조로 쓴 거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 둘러싸여진 이곳은 완벽한 사막의 은신처였어. hide away, 숨을 곳. into the cliff faces. face는 얼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측면, 면, 표면이라고 보면 된다. 절벽 표면에 페트라의 사람들은 curved, 새겼습니다. 뭐를? 수백 개의 exquisite이라는 정교한이라는 의미로 써요. 정교한 사원들, 그리고 묘지들, 그리고 기념비, 뭐 기념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어디에다가? into the cliff faces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into the cliff faces를 먼저 써준 거야. 먼저 쓰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설명하자. 보통 우리가 전치사하고 명사가 나오면 뒤에서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왜 안 바뀌었지?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뒤에 명사라고 하는 것이 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콤마를 찍었잖아. 한번 쉬었지. 그러니까 문장 부호에서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타동사일 때는 안 바뀌어. 타동사일 때, 타동사지. curved라고 하는 거. 타동사일 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또 원칙도 있어. 근데 그게 조금 여러 가지를 다 보기가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 cliff라고 하는 절벽의 측면에, 절벽의 면에다가, 표면에다가 사람들이 이런 걸 새겼습니다. 콤마로 찍어서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것도 있고, 타동사이기 때문에 안 바꾼 것도 있다. 많은 것들은 have spectacular facadera고 하는 것은 정면이라는 의미로 front란 말을 쓸 수도 있어. front. 아주 웅장하고 멋진 정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요거겠지? 요 cliff faces라고 하는 여기에 이게 그 절벽의 그 면, 표면에 있는 것들을 말하겠네. 이러한 그 절벽에 있는 이 표면들, 이러한 것들은 많은 뭔가를 가지고 있냐면 많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주 웅장한 앞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면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curved columns and lintels이라고 하는 조각된 기둥과 그리고 lintel이라고 하는
상반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 우선 좀 가자 해서. 그리고 이것은 종종 스타일 면에 있어서 복제된 것입니다. 뭐로부터? Buildings of Greece and Rome.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물로부터 복제된 것입니다. 자, 봅시다.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겠지. 거기에 절벽이 있겠지. 그럼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땅일 거고, 여기 뭐 이제 절벽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는 곳. 그럼 이 절벽에다가 사람들이 새겨 넣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사원도 지었을 거고, 여기에 묘지도 만들었을 거고, 뭔가 기념비가 될 만한 것도 만들었겠지. 그럼 사원이 이렇게 있다. 이 절벽 깎아서 만들었겠지 뭐. 절벽 깎아서. 여기다 사원을 만들었겠지. 그런데 그 사원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것들, 이 temples, tombs, monuments라고 하는 이 수백 개나 되는 이러한 많은 것들은 웅장한 앞면을 가지고 있대. 앞에서 보니까 앞면이 새겨진 어떤 기둥과 상반부라고 하는 것, 조각된 기둥과 상반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물을 모방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그림들을 좀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잠시만 우선 좀 해석하고 그 그림을 한번 좀 찾아보지 뭐. 이쪽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여기 링텔이 뭐냐면 상반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뭔가를 걸어 놓는 것.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이 부분. 이게 기둥이거든. 기둥.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얹었지. 요런 거. 요걸 이게 상반부라고 해. 요거 상인방. 상인방. 말이 좀 어렵네. 상인방이라고 하는 위쪽 부분이지 뭐 상반부. 상인방이라고 하는 게 요거야. 요거 수평으로 기둥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이걸 링텔이라고도 하고 영어에서는. 그리고 문법적으로 좀 따지면 앞에 문장 끝났고 뒤에 부연 설명.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 지금 조각되어 있는 어떤 기둥과 상반부, 조각되어 있는 기둥과 이 상인방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진 앞면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문장이 끝났잖아. 뒤에서 부연 설명할 거지. 얘를 분사로 쓴 거야. copyed라고 하는 분사로. copy는 복제하다,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 된 거고, 여기는 부연 설명으로 다 간 거야. 이렇게. 가장 인상적인 것,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뒤에 나와 있는 treasury라고 하는 것의 앞면입니다. 아마 보물을 저장하는 곳 정도가 되겠네. 그렇게 볼까? 여기 나인 거? treasury. 뭔가 지금 보면 금고라고 하는 것들,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곳 정도, 보물을 저장하는 곳의 앞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8m의 너비이고 40m의 높이가 됩니다. 라는 것. 이 treasury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여기서 요 is를 왜 체크를 했냐면 all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or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안 돼. 의미상으로 보면 most impressive of all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라고 해서 단수로 취급한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얘를 도치됐다라고 봐야 돼. 동사, 주어.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treasury의 상반부는 입니다. 가장 인상적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 형용사 이렇게 나왔잖아.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 근데 주어 동사 자리를 왜 바꿨어? 여기에 부연 설명으로 관계사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어를 자리를 바꾼 걸로. 이거는 도치된 구조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야. 이거 좀 조심해. is. 당연히 얘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 거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좀 봅시다. 어떤 건지. 페트라라고 하는 거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이게 지금 절벽이잖아. 절벽. 절벽에 뭘 이렇게 새겨 넣었지. curve 했지. 절벽의 face 면에다가 요런 기둥들, 요런 면들인데 요 기둥 위에 올려놓는 요걸 상인방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벽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거지. 지금 이거는 뭐 사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들이 다 뭘까? 전면부, 앞면이 지금 뭔가 조각되어 있는 기둥들과 링텔이 있다. 그럼 조각된 거, 이 조각된
어디 갔어? 기둥, 요 기둥. 그리고 링텔이 요게 바로 링텔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 상인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런 모습들을 이제 봐야지 너희가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좀 될 수 있어. 자, 요 정도로 봅시다. 학교에서도 다 보여줬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뭐 수업할 때 이런 것들 다 하겠지.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